젤리 스크롤 문제도 해결되어서 흑백 모드를 선택하면 빨간 펜으로 별도 체크하면서 네온 사인 색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태친 아이패드 미니 7세대가 국내에 출시되고 빠르게 구입을 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6세대에서 발견된 젤리 스크롤 문제도 해결되어서 이제는 구입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에 언박싱하면서 구성품도 보고 전용 충전기와 C타입 케이블도 보면서 기분이 업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패드 미니 7세대를 개봉했습니다. 저는 스타라이트 컬러를 구입을 했습니다. 펜슬 부착 부분, 스피커 부분, 볼륨키와 전원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았고 12메가픽셀 전면 카메라도 봤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12메가픽셀 와이드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플래시 LED 마감 불량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이패드 마감도 예전만 못하네요. 흠도 많이 나 있습니다. 제품 교환받는 과정에서 타이밍을 놓쳐서 이제야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상세한 리뷰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저는 아이패드 구입을 추천하는 이유와 호환 키보드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가벼운 무게가 강점이죠. 한 손에 쏙 들어와서 지하철에서 영상 머신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영상은 2160p 60프레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IPS 디스플레이에 500니트 밝기 그리고 P3 색 영역을 지원하고 있어서 영상 시청하기에도 괜찮습니다. 스테레오 스피커의 사운드 품질도 훌륭합니다. 저가 제품들만 사용하다가 오랜만에 고급 제품의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귀가 호강하네요. 미니는 책 볼 때도 좋습니다. 8.3인치에 326ppi 고해상도 제품이라서 이북 리더 용도로 적합합니다. 책을 볼 때는 종이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는 간단한 설정을 먼저 해줍니다. 손쉬운 사용에서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로 들어가서 투명도 줄이기를 체크하고요. 대비 증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 이걸 끄면은 눈부심이 이렇게 생겨서 저는 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 필터에서 흑백 모드를 선택하면 종이책을 보는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상 필터는 단축키로 만들 수 있는데요. 손쉬운 사용에서 손쉬운 사용 단축키가 보이죠? 여기서 대비 증가나 색상 필터 등을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제어 센터를 열어서 위쪽에 편집 버튼 누르면 제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선택했던 손쉬운 사용 단축키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이 단축키만 누르면 색상 필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영상 볼 때는 끄고 사용하다가 책을 볼 때는 색상 필터를 켜고 사용하면 됩니다. 책을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아이패드 미니 7은 기존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하지 않아서 애플 펜슬 프로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미니 사이즈라서 필기할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책을 볼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요즘에 밀리의 서재 앱이 업데이트되면서 모든 책에 필기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펜으로 글자 범위를 선택하면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필기 모드를 선택하면 EPUB 책에 바로 판서를 할 수 있습니다. 마커펜으로 칠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빨간 펜으로 별도 체크하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흑백 모드를 사용해서 책과 같은 감성으로 이북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는 DRM 걸린 국내 서점도 전원키와 볼륨키를 눌러서 원하는 화면을 캡처해서 보관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되니까 개인 용도로만 사용해주세요. A17 프로 칩에 6코어 CPU와 5코어 GPU에 16코어 뉴럴 엔진을 탑재해서 긱벤치 6에서 측정해도 성능이 이렇게 우수하고요. 3D마크 와이드라이프 익스트림도 3082점으로 높게 측정이 됩니다. 미니 사이즈 태블릿 중에서 이 정도 성능을 갖춘 태블릿은 찾기 힘듭니다. iOS에 거부감만 없다면 태블릿은 아이패드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아이패드 미니 7은 정품 키보드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구조도 매직 키보드를 업체로부터 제공을 받았습니다. 미니 사이즈라서 카페와 같은 협소한 테이블에서도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키보드에는 네온사인 백라이트 조명이 들어가서 제품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네온사인 색상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그리고 7세대 모두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박스를 개봉하면 설명서와 USB A to-C 충전 케이블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는 한국어가 없지만 키보드에는 한국어가 있습니다. 구입을 할 때 키보드에 한국어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영문을 선택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한국어 키보드를 선택해서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내장 650mAh 배터리가 있고 USB-C를 통해서 완충하면 6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펼치면 아래쪽은 이게 최대 각도이고요. 위쪽을 조절해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펼칠 때 신치가 견고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마감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석 위치는 좌측에는 하나, 위쪽에 이렇게 많이 있고요. 우측에는 끝에만 하나씩 있습니다. 가운데는 자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쪽의 자력으로 제품을 부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석 방식의 장점은 아이패드 미니를 손쉽게 탈부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는 3단 각도 조절이 가능한 플로팅 캔틸레버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듯한 디자인을 사용하게 되면 합판에 거치할 공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마우스 패드를 넣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쪽에 애플 펜슬을 부착할 수 있고요. 배터리는 애플 펜슬 배터리를 확인하는 것과 동일하게 좌측을 이렇게 쓸어 넘기면 키보드 배터리 상태를 확인 가능합니다. 키보드는 블루투스 5.2 방식으로 페어링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코핀 방식은 반드시 부착해서 사용해야 되지만 블루투스 방식은 탈착한 상태에서도 타이핑이 가능합니다. 펜타그래프 키보드를 사용하는데 키감은 맥북보다는 가벼운 키감을 제공하는 것 같네요. 일반적인 시중에서 판매하는 휴대용 블루투스 키보드와 동일합니다. 미니 사이즈라서 손이 큰 분은 사용하기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평균적인 여성분들의 손 크기 정도라서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의 백라이트는 3단계 밝기로 조절이 됩니다. 네온사인 색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선멸 효과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런 차분한 색상도 가능하고요. 강렬한 네온사인 조합도 가능합니다. 위치를 바꿔가면서 색상 배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일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가면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작은 조명 하나로 작업 공간의 전체 분위기를 디자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은 키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단에 특수키들도 모두 넣어줬습니다. 특수키 사용법이 궁금하면 펑션키와 M키를 눌러서 호출하면 됩니다. 홈 화면으로 이동은 펑션키와 H키를 누르면 됩니다. 제어 센터는 펑션키와 C키를 누르면 됩니다. 터치패드를 잠그고 싶으면 펑션키와 T키를 누르면 됩니다. 전체 화면에서 독을 보고 싶다면 펑션키와 A키를 누르면 됩니다. 빠른 메모를 하고 싶다면 펑션키와 Q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작은 메모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급하게 메모할 때 사용하면 좋은 단축키로 보입니다. 제스처 기능을 이용해서 창 전환이 가능합니다. 두 손가락을 좌우로 쓸어 넘기면 앱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핑거줌 기능도 빠르게 잘 되네요. 화면 스크롤도 끊김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으로 포인트를 놓으면 제어 센터를 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스처를 지원하는데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펑션 키와 홈 키를 누르면 홈 화면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제품 무게는 366g입니다. 얼마 전에 리뷰했던 DSM 아이패드 플릭 매직 키보드와 비교하면 미니 사이즈 키보드는 너무 귀엽네요. 아이패드를 결합했을 때 무게는 665g으로 측정이 됩니다. 판매 페이지에서는 680g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가볍게 나오네요. 제품의 단점도 있는데요. 키보드를 닫았을 때 자성으로 고정되는 부분이 없어서 화면이 뜨게 됩니다. 가방에 넣을 때는 파우치에 넣어서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무게 중심이 뒤쪽에 있어서 최대 각도에서 펜을 사용하면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각도를 조절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스크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아이패드 미니 6세대 그리고 7세대 전용 구조독 매직 키보드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제품은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정품 키보드가 출시되지 않았는데 블루투스 키보드를 별도로 휴대하고 다녔던 분들에게는 키보드 케이스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패드 언박싱과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전용 키보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